끊어야 돼요. 이거 몇 초 이상이 나오면 안 돼. 너무 좋지 않아요? 너무 좋지 않아요? 아, 난 요즘에 힐링이지 힐링. 인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죠. 하나 둘 셋. 안녕하십니까. KTV 김민정. 윤경입니다. 네. 잘 지냈나요? 네네. KTV 김민정님. 그러니까요. 우리 또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. 그러네요. 네. 그러네요. 남남북녀처럼. 네. 저희는 참 컨셉을 맞추지 않았는데 컨셉이 돼가지고 자꾸 어색스럽네요. 네. 우리 또 이렇게 한층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? 네, 맞아요. 네네네. 오늘 사진 탐방 또 대단원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. 네. 사진 탐방만 하면 우리가 얘기를 끝이 없이 해가지고 촬영 감독님 또 편집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만 말하라고 계속 얘기해요. 그러면 한 명이 한 번에 짧게 얘기합시다. 매번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냥 계속 그래요. 꼬리를 물잖아요. 자, 오늘의 네. 주인공은 네. 누구? 자, 30호. 이제는 저는 30호라는 이름이 훨씬 좋더라고요. 그쵸? 이제 종영이 된 지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지났어요. 저는 아직도 30호에게서 받은 영감과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요즘에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틀어서 들으면서 이게 저절로 왜 이선희 심사위원이 이렇게 웃었던 것처럼 나도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을 미소를 머금게 되죠. 네,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다시금 뭔가 영혼이 이 열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30호 네. 그의 이름은 바로 승윤. 네. 어땠어요? 일단 싱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의 취지 같은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. 처음부터. 그러니까 나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. 제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 빠거든요. 네. 그런 수많았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저는 싱 어게인이 가장 으뜸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세대와 노래 장르를 불문하고 다 여러 세대와 여러 장르가 섞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. 게다가 거기 나온 사람들은 일단 실력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쵸. 이 반짝반짝했던 이 친구만 나왔다 하면 그냥 뭐 저는 코멘트를 하나로 정리해준 게 있었어요. 뭐라 그랬지? 장르가 30호가 된 30호. 무슨 노래를 이 30호가 소화를 하면 그냥 30호의 노래가 된다고 평을 했었고 저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걸 득템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. 30호가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. 그의 스타성, 상품성,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 제작진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30호가 받아야 앞으로의 이 미래가 열린다라는 이 스타성의 재발견 이게 결국은 1등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. 일반 사람들도 아마 그걸 제일 많이 느꼈을 거예요. 어딘가에 호환하기 가장 유연하다.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내가 이 노래에 되게 깊게 감동한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와, 저 사람의 특이한 행보를 지지한다도 투표를 하는 그런 행태들이 좀 생겼을 것 같고 그의 배경을 보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어. 그가 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걸로 굉장히 컨셉화되어 있는데 그 가정 환경을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의 아버지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전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세요. 근데 이분이 이 기독교 종교계에서도 굉장히 덕망 있고 자애롭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굉장히 신념 있게 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 중앙일보의 이 종교 기자와 한번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. 거기서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자식 교육은 원이라고 생각한다. 자식을 원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? 했더니 원 위에 있으면 그 자식의 인생은 늘 자기가 1등이다. 직선상에 세워놓으면은 저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것 같지만 원 위에 인생을 걷고 있다면 나는 나의 인생을 1등으로 살 수밖에 없다. 그러니 자식에게는 그런 길을 알려줘야 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걸 보고 요즘처럼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의대 보내고 법관 만들고 이것이 굉장한 자식 교육의 목표처럼 생각되어야
많아지는 시대에 이게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, 이재철 목사의 자식들도 면면을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이 이승윤 형제 중에 이승국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승국이 누구냐면 영화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네요. 올레 TV의 TV 프로그램 따로 있거든요. 가이드 프로그램. 거기에 메인 MC로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얘는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. 얘는 참 정신이 똑바르구나. 이런 생각이 늘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랑 형제였던 거야.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거야. 그걸 보면서 이러한 가정 환경들 속에서 이런 친구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겠구나. 자기의 30호 음악 장르를 지켜갈 수밖에 없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워낙 그런 미담들이 돌아서 저도 살짝은 봤고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었어요. 일단 형제들이 다 본인의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그 길에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함에 별로 어색스럽지 않고,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커리어들을 잘 쌓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, 30호가 엄청 다양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야. 혼자만의 그 길에. 나는 30호에서 더 놀라웠던 게 뭔 줄 알아? 뭐? 꾸며진 모습이 나는 좀 어색스럽죠. 쑥스러운데? 경연에서 나왔던 곡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야. 저는 말을 진짜 잘한다는 거였거든요. 루저는 심사위원으로 만들고 싶다. 이미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약간 조금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어요. 다듬어지지 않은 약간 기무라 타쿠야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어떤 게 진짜 기대를 하고 있냐면, 조금 아쉬웠던 게 또 이 오디션 프로그램 바로서